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환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우리 한반도 주변에서 동해 지역에 있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예상치 못한 전쟁이 장기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지금 서방 진영과 과거 구 사회주의 국가 양 진영 간의 전쟁으로 지금 확대 양상이 있어서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작년 2월 24일 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특별한 어떤 화해 분위기나 또는 전쟁을 종결할 만한 그런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엄청난 파급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경제, 특히 에너지 문제. 여기에 이제 어떤 교훈을 우리가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한 3가지로 우리 한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니까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한한테 핵무기 불포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강하게 심어줬다. 과거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한 100개 정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러시아에 반납을 했는데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우크라이나가 과연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았을까? 그래서 북한이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를 핵무기 불포기하는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의 경제에 있어서 구사회주의권 러시아, 중국 또 이런 나라들에 대한 우리의 경제 관계가 대폭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대로 또 러시아나 중심으로 하는 이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대로 전 세계적인 무역 시스템이 조금 더 양분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또 하나는 동해 지역에서 군사역학 구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전쟁 교훈을 우리가 3가지로 꼽아봤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동해 지역에서 군사역학 구도가 변화할 수 있다. 그런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해상 루트로 많은 물건을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방 항로. 지금 우리가 대부분 남방 항로에 의존하고 있는데 남방 항로가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기 영역이라고 해서 남방 항로에 장애물도 되고 또 중동 지역의 해적들이 거기서 날뛰고 있어서 남방 항로의 안전 운항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방 항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해소하는 방법으로 최근 21세기의 실크로드라고 하는 게 바로 북방 항로입니다. 더군다나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얼음이 녹기 시작해서 거의 7월 하순부터 11월 하순까지는 잘하면 북방 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영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쳐서 관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남방 항로로 네덜란드의 로테르담까지 가는 데는 22,000km가 항해를 해야 되고 24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걸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방 항로를 이용하면 14일이 걸리고 15,000km로 시간이 세이빙이 된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시간적, 경제적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북방 항로 중에서도 북동 항로가 있고 북서 항로가 있습니다. 북동 항로는 러시아 쪽으로 가는 거고 북서 항로는 캐나다, 미국 쪽으로 가는 건데 이 북동 항로가 이용하는 국가가 한정적이라는 거죠.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북구 국가 그리고 네덜란드, 덴마크 이 정도 북구 국가에 조금 근접해 있는 나라. 대부분 서방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남방 항로 아니면은 북방 항로 중에서도 북서 항로를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북극 항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북동 항로입니다. 이 북동 항로에 우리 동해가 있기 때문에 이 동해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여기까지 미친다는 거죠. 원래 이렇게 동해상에 위험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장이죠. 두 번째는 중국, 러시아 해군 공군이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어선이 북한의 EEZ 내의 사용권을 계기로 해서 오징어 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경남도 낮은 선봉 지역을 중국이 30년 동안 조차를 북한으로부터 하고 있죠. 그리고 러일 간의 북방 영토 문제, 북방 영토, 쿠릴 열도 밑에 그 지역 영토 문제가 있고, 한일 간에는 또 독도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가 의외로 위험 요소가 많다. 그런데 이제 이 동해에서 긴장감이 갈수록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2022년의 경우에 작년에 중국과 러시아 군이 단독으로든지 아니면 합동으로든지 총 13회 정도의 훈련을 했습니다. 해군, 공군, 그리고 미국이 훈련을 했고, 또 미일 훈련을 해서 합해서 5회를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은 수십 회 여기다 미사일 실험 기지가 됐고요. 그래서 동해에서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더더욱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져 가지고 문제가 되고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상에서 원래 14회 해상훈련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 그래서 올해도 7일, 8일에 거쳐서 대규모 해상훈련을 벌였습니다. 구축함, 프리기드함, 호위함, 이 다 동원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상에서 훈련을 했죠. 과거 또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이 카디지라고 항공 식별 구역이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독도 분쟁 틈새를 교묘히 이용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느꼈고, 특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해군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서로 이제 쌍방 훈련을 해가면서 스시마 해협과 소야 해협을 통과하는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이에 맞서서 이제 한미일 해상 합동 훈련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에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어떤 남하 정책, 러시아의 침략성,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그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느껴서 한미일 해상 합동 훈련도 본격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이미 동해에는 인도 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1대1로 구상, 중국의 1대1로 구상이 동해에서 북동 항로를 통한 1대1로 구상이 중국의 1대1로 구상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1대1로 구상이 바로 충돌하는 지역이 동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본, 인도, 호주, 미국이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했는데, 여기에 최근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 가세해서 같이 일본하고 해상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급속히 가까워져서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훈련이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하는 훈련장이 동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동해에 울릉도와 독도를 두고 있는데, 울릉도, 독도 사이에 이 해군과 공군이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국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동 항로의 동해 루트, 울릉도와 독도 사이 동해 루트라고 이제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만, 이 동해 루트와 남중국의 동중국의 루트, 그리고 북동 항로, 러시아 연안의 각각 입장이 다릅니다. 지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중국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이 그 지역에서 자유통행을 주장을 하고 있고, 북동 항로, 러시아 연안에서는 러시아가 당연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미국 등 서방이 자유통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해 루트는 한국과 일본의 근처에 있는데 중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중국이 자유통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 차이가 동해 루트는 다른 데하고 정반대 입장 차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앞으로 동해에서 이런 문제를
중국, 러시아의 합동훈련, 그리고 또 거기에 북한까지 가세하는 이런 중국, 북한, 러시아의 이런 진영과 한국, 미국, 일본의 진영이 동해에서 치열하게 세력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실히 느꼈는데 한국과 일본이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해야 된다. 물론 영토 문제 있고 역사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런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차치해 두고 우선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그리고 북방항로 동해 루트를 유기관리하는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협조하지 않으면 문제가 아주 복잡해지고 난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응으로는 주변 국가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빨리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러시아의 정책을 유의해야 한다.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 부근의 흑해에서 곡물을 수송하는 걸 상당히 개입했다가 지금은 약간 허용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흑해 관련 정책을 포함해서 러시아의 정책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 중국의 합동훈련, 특히 북방항로에 대한 러시아, 중국의 입장, 특히 이제 우리가 동해 루트가 잘못하면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상습적인 항행 루트로 될 수 있다. 미국,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서방 국가들의 무관심 속에서 오히려 사회주의 중국, 러시아, 이런 북한의 어떤 상습적인 항행 루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동해 이상에서 한일 마찰을 최소화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군사 외교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